자, 이렇게 해서 자, 과일 박수 준비. 시작. 과일, 과일, 쫙쫙. 사과, 사과, 쫙쫙. 아침부터 신나는 박수 소리. 중간중간 과일 이름도 들리는 것 같죠? 이 두 분 무슨 이유로 박수를 치는 걸까요? 과일, 사과, 당당키, 쫙쫙. 아버지께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라도 매일 박수를 치면서 뇌 건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점심에 뭐 먹었지? 글쎄 정신 못 몰라. 생각 안 나? 2년 전 아버지에게 찾아온 알츠하이머 치매. 해마와 전두엽이 위축됐다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광세기인 저를 못 알아보실까 봐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 중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지 뭐. 20이지. 8 빼기 6. 8 빼기 6? 아이가. 10 더하기 7은 계산 연습부터 색칠까지 열심히.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지키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판단해서 칠해봤어요. 아버지의 기억을 위해 각종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두려움은 늘 사라지지 않는다는데요. 최대한 서서히 진행되도록 아침마다 치매 박수를 치고 인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뭘 더 해야 되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런 아드님이 있어서 정말 천군만마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드님이 이 알츠하이머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예,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해마가 위축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 뇌 측두엽 안에 있는 해마 위축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합당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지금 언뜻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능력 저하까지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 좀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예요. 지금 약물 복용하고 계시겠지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인지 훈련, 이것도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뇌를 자극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또 뇌에 좋은 음식들도 또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 아드님의 마지막 질문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치매 박수, 뭐 키위 짝짝, 사과 짝 이런 치매 박수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치매 박수를 하면 악화되는 걸 조금 늦출 수는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과일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박수를 치는 거는 사실 뇌의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드님께서 너무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전 살짝 조금 감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활동은 어떤 언어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박수 치는 것은 어떤 운동 능력이나 뭔가 순발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머리 전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또 아까 나온 것처럼 거기 보시면 손으로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쓰시는 걸 연습하는 게 있는데 사실 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손을 많이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우리 장기에서 가장 정밀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손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뇌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참 의외인 게 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얘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웠는데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 또 손 쓰는 게 뇌 건강에 또 직결이 된다고 하니까 의외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접근법이 쉽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치매를 그 정도에 따라서 뭐 등급이나 단계를 나누어서 볼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평가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등급이나 단계를 나누기는 하는데요. 보통 만약에 3등급으로 나누는 경우는 뭐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4단계로 나누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1, 2, 3,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환자가 집에 있으신 경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확실히 이 돌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뭐 치매 환자만 등급을 신청받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에 모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뭔가 뇌질환이 있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치매나 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워지고 힘든 경우에는 이 등급을 한번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병원이 아니고요. 네. 가까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지사라든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환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전문 평가사분들이 내원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고 이런 일상생활 또는 인지기능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서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 서비스는 크게 이제 재가 서비스라는 게 있고 시설 급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재가 급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집에 와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또는 방문 목욕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시설 서비스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자체는 이 등급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고요. 대신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는 건망증 자가진단법을 알아봤는데 치매는 더더군다나 빨리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매도 어느 정도인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 자가진단 설문조 사실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총 8가지 문항으로 된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8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시고요. 예일 때만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그럼 8가지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판단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나요? 자, 둘째입니다. 관심 있던 활동에 흥미를 덜 보이나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시나요? 네 번째, 약속을 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는 1점 아니면 0점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 날짜, 요일, 계절 등을 헷갈려 하나요? 6번째, 지출이나 계산 등 재정 관리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나요? 7번째, 리모컨이나 전화기 같은 기기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8번째, 말이 어눌해지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졌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첫 번째가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다 이 항목이 있었는데 뭔가 약간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점. 1점. 네, 1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리모컨이나 그 핸드폰 네. 이거 어디 갔지? 또는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부분이 1점. 그래요. 네, 우리 김소리 아나운서는요? 저도 1번이 약간 이렇게 완벽하진 못한 것 같아서 1점 정도 되는 것 그러면 같은데. 내가 2점이잖아. 저 그냥 0점 할까요? 아니, 우리 다 1점인 걸로 해요. 동점으로 하는데 그럼 몇 점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2점 이상이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자가 진단이고 조금 보통은 본인은 조금 더 나쁘게 매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점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쁘게 나오셨다고 해서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2점 이상 좀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조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치매는 내가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주변에서 좀 뭔가 달라졌는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제가 2가지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그 전조 증상이 좀 다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기억은 너무 잘하는데 최근 기억은 못해요. 라고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리고 서서히 진행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잘 알아차리질 못하게 되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의 특정 영역이 망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은 멀쩡한데
뭐 이상행동만 나타난다든지 이게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또 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가 증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분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치매에도 뭐 장르를 망라해서 이제 고위험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혈관성 치매 위험 인자를 좀 본다면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손상이 와요. 그러면 미세 뇌경색이나 백질 변성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해마라든지 또는 전두엽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성 치매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위험 인자로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도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우리 혈액 점도를 높이겠죠. 그러면 미세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뇌로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역시 뇌경색이나 작은 미세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성 치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